안녕하세요. 스마트스쿨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마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졌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지 못하신 분들 아닐까요? 저도 혈기왕성할 때에는 뭐든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국민연금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빠듯해지고 나이가 은퇴할 나이에 가까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어오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실직과 재취업 또는 개업과 폐업 등 소득의 굴곡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보험료를 못 내신 기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처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경력 단절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취업 3년, 실업 2년, 취업 1년, 실업 1년, 사업 3년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해야 하겠죠. 3년에 해당하는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의 만기가 없어서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죠.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연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해 잘 몰랐을 때 또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때는 추납제도가 뭐 하는 건지 별 관심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나이에 가까워질수록 추납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던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추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34만 5,233건의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이 있었고 그 금액이 2조 1,522억 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81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추납금액의 경우 2015년에 2,381억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조 1,522억 원으로 약 9배가량 급증합니다. 그리고 추납 신청 건수의 경우 2015년에 58,252건이던 것이 2020년에 34만 5,233건으로 약 6배가량 증가합니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이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높아졌을까요?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를 해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몇 년 만에 추가 납부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즉, 몇 년 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 수령 개시 후 몇 년 안에 사망하지만 않는다면 추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 추가 납부로 그 최소 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은퇴자들입니다.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납입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연금보다 수익비가 높습니다. 이 수익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가령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가 3.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상품의 수익비가 1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붓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익비는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수급하는 연금 총액 비율입니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총액이 2,400만원이라면 수익비는 2.4배가 됩니다. 수익비를 구하는 산식은 납부한 보험료 총액분의 수급할 연금 총액 1,000만원분의 2,400만원, 즉 2.4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익비가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연금보다 훨씬 더 높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수익비보다 높아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추납제도가 일부 계층에 의해 악용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씨는 1999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로 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납을 신청해서 241개월치 보험료인 1억 15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추납 가능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라는 말은 10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추납제도를 아예 폐지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의 역사가 짧다는 것입니다. 가령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으로 된 것이 1988년의 일이고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으로 된 것이 2006년의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제도 시행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된 독일의 경우 연금 수급에 부족한 기한만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령 어떤 사람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기간에서 2년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그 2년에 해당하는 기간만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첫째,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과거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즉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 그리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 기간이 있는 자, 1년 이상 행방불명의 사유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때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부 예외자인 경우 납부 재개 신청 또는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적용 제외자인 경우 임의 가입 신청을 하셔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사망했을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 만 6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났을 때, 임의 가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금 수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는 말이지만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추납 시기를 결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돈하고 관계된 일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되면 연금 수급을 할 수 있고요. 19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만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에 수급이 가능하고요. 19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만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개월수에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월 연금 보험료를 곱한 값입니다. 이때 추납 신청 개월수는 자신이 원하는 개월수로 정하면 됩니다. 가령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총 5년 6개월, 즉 66개월이라고 했을 때 원하는 추납 신청 기간이 66개월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2년 또는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개월수만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식은 전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있고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2021년 9월 초 기준으로 저축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15%였습니다. 추납을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재적등본 등 혼인 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 가입을 하시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임의 가입자는 매월 최소 9만원과 상한액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임의 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는데요. 올해 즉 2021년에는 약 22만 8,600원입니다. 이 22만 8,600원이라는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 즉 올해 기준으로 253만 9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한 값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추가 납부할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추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했죠. 하지만 추납보험료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금보험료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추납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연금보험료와 추납기간 중 어느 쪽을 더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추납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연금보험료를 10만원으로 정하고 100개월치를 추납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연금보험료를 20만원으로 정하고 50개월치를 추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전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갖는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납부한 보험료가 적으면 연금을 많이 받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으면 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 기간을 늘리는 쪽이 더 낫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기 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죠. 문제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고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추납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증가가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마음 놓고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납제도를 통해 가입기간 늘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추납제도 외에 반납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납제도는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 일시금을 다시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환 일시금을 수령했던 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반환 일시금은 원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은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 시 과거의 소득 대체율을 반영합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 기간을 되살리게 되므로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것이죠. 소득 대체율이란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평균 소득 월액과 나중에 수령하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소득 대체율은 1988년부터 조금씩 낮아져서 2021년 현재는 43.5%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매년 0.5%씩 낮아지고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대체율이 높게 적용된다는 것은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서 과거의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면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반납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